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삶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은 생을 보내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아프고 힘들게 오래 사느니 짧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목표로 삼지만 병원에서 의존적으로 사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을 관리하며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행복한 시간일까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힘겹게 연명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의약품과 치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노후는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수술, 투석, 약물 치료에 의존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 편안할까요? 건강할 때는 이런 삶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가족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병이 들면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픈 노후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은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큽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간병이 길어지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많아지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간병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노후에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병이 없으면 자식들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삶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배우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런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면 여행도 힘들어집니다. 허리, 무릎이 아프면 가까운 곳조차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건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산, 수영, 요가, 골프 등 원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운동은커녕 간단한 집안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불편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하면 어떤 활동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고 움직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경제적인 걱정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적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에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년기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은퇴 자금도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면 교통비, 약가, 치료비가 꾸준히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적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돈을 벌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노년기에 병원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만 잘해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건강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더 활발한 생활을 할까요? 건강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하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반면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고 점점 고립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곧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리 근육을 단련하여 노후에도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걷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압 조절,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노후에도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이 기본적인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령을 이용한 가벼운 무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져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과 관절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해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습관이 건강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소식을 하는 습관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소화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면 대다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약을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약을 남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자연 치유 방법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작은 병에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정신 건강을 관리하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을 줄이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 지속해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노후에도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식습관을 관리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병에 덜 걸립니다. 과음과 흡연을 줄이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기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해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신체적인 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건강도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삶을 즐기면서 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과 충분한 휴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건강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충분한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나 명상 같은 활동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과로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운동, 식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꾸준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면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넘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무기력하게 보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야 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당장 건강을 챙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장수의 비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상황을 밝게 바라보는 능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더라도 이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 관리와 장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연한 사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적응하는 자세.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적응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약속에 늦게 될 상황에서도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늦는다는 연락을 하면 되지라고 여유를 갖습니다. 완벽을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적응하는 태도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위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라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자기 위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2. 스트레스 관리에 뛰어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듭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몸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장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본 조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긴장과 불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카페인이나 당분 섭취는 긴장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마음의 안정감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3.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징. 독립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 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독립성과 친밀성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기.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가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작은 오해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처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밝은 태도와 따뜻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멋져 보이시네요. 같은 간단한 칭찬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 속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대범한 태도로 삶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했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웁니다. 이런 태도는 사소한 문제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함은 마음의 여유와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날씨가 좋았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감사는 사소한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 요인을 잊게 만듭니다. 이 습관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기.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간 문제를 곱씹기보다는 현재 행동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한 실천법. 명상과 호흡법.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도한 생각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도구로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취미와 여가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활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림 그리기, 독서, 악기 연주 또는 요리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싶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목표 설정과 성취.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운동하기, 이번 주에 읽고 싶던 책 한 권 끝내기와 같은 작은 목표가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목표 설정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습관, 대인관계, 그리고 일상 속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장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스트레스 없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7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문제들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안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70대 이후 삶에서 꼭 조심해야 할 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가장 큰 재산, 건강을 지키는 법. 만성질환 관리. 혈압, 당뇨, 관절염 등 조심해야 할 질환. 7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 복용은 필수적입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이 가져오는 건강 문제. 운동 부족은 노년에 접어들수록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하루 20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은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소홀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 70대 이후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치매와 같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비롯해 암 검진도 꼭 챙겨야 합니다. 검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2. 재정관리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 과도한 소비와 투자, 재정적 위험을 피하는 방법. 노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다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에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작은 소비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도 충분히 공부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사기와 금융 범죄 조심. 노인을 노린 금융 사기 사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적인 제안이나 친근한 접근은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돈거래, 가족 간 금전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의외로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나치게 내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가족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고독을 예방하기. 인간관계 유지의 중요성.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 관리.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리적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기면 외로움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활동 찾기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생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나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남을 도우며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혹은 글쓰기처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정신적으로 큰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과 치매 예방.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립감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활발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안전 문제.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사고. 낙상 사고, 작은 부상이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 70대 이후에는 낙상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더라도 골절이나 근육 손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미끄러운 바닥, 정돈되지 않은 물건 등 작은 요인도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며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운전과 보행 중 주의할 점. 70대 이후에는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주행 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밤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 시에도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주의하며 밝은색 옷이나 반사 재질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는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 내 안전 화재, 가스, 전기 등 관리 방법. 가정 내 안전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화재나 가스 누출, 전기 과열 등은 작은 방심으로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고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전기와 가스 설비를 점검받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정신적 안정,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스트레스와 분노 관리.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
70대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도 신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예민해지기 쉽지만 분노와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관계와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다툼도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 설정, 새로운 도전과 취미로 삶에 활력을 더하기.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큰 활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외국어 배우기와 같은 활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작고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 과정은 삶에 의미를 더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작은 습관.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며 오늘도 건강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와의 사소한 대화, 맛있는 식사 한 끼 또는 가벼운 산책에서 느끼는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준비와 조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안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와 노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조심하고 있는 점이나 70대 이후 삶의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